후진 세력인데 그게 바로 586 운동권 세력입니다.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는데 밥숟가락 하나 얹은 거 없고요. 할 줄 아는 건 데모밖에 없고요. 대안 제시 없고요. 할 줄 아는 거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각종 성추문과 민주당이 괜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인간을 영혼으로, 인간을 존엄한 개인으로 보기보다도 민중 또는 인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성 안에서 보거든요. 개인의 윤리가 실종된 집단입니다. 멘탈리티가 이러니까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집단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회주의로 돌리려고 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천박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식으로 천박하고 조급하고 극단적이고 선동적이고 뭐만 하면은 대통령 탄핵시키자 그러고 이런 후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는 총선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인간들이 이때까지 우리한테 역사를 가르치고 정의를 떠벌려 왔다니 이제는 다른 세대를 만들어보자 거룩한 분노감을 갖고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고요. 투표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을 걸러내는 일이 선거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수원에 공천을 받은 김준혁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김준혁이가 최근에 쓰레기 같은 말들을 했는데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머릿속에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현실화시킬 사람들이니까 투표를 잘하자라는 거죠. 김용민 막말로 유명하죠, 그죠? 뭐 미국의 국무장관을 뭐 이렇게 하자라든가 노인들을 투표하러 못 나오게 하자라든가 이런 이제 미친 소리를 해가지고 2012년 총선 때 민주당의 표가 많이 날아간 원흉이 김용민이죠. 이 사람 방송에 나와서 2019년에 뭐라 얘기했냐? 김준혁, 이 사람 역사학자입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그 정신대 종군 위안분들 상대로 땡땡을 했었을 테고 방송사가 순화해서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했지만 참 천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생 학생과 이러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근거를 삼을 때 누구의 증언을 삼는 거죠? 극도로 편향되고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의 증언 딱 하나를 의존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나이 먹은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하고 관계도 번영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그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제가 그러면은 전 대통령이 이러한 부도덕적인 행동을 했거나 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 정도의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제가 모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천박했다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본인이 그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무현 고백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개딸들은 잘 들으세요. 본인이 직접 쓴 겁니다. 나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 소리를 질러대었고 그 말에 심하게 반발을 하면 다시 손을 올려 붙였던 것이다. 여성을 폭력했던 분입니다. 견딜 수 없는 초조함과 불안감에 나는 급기야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남편이 되고 말았다. 어떤 동생이 물어봤다. 어떻게 노무현을 얘기하는 거죠. 형수님을 그렇게 꽉 잡고 삽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인생의 대선배나 된 듯이 대답해 주었다. 조져야 돼. 밥상 좀 들어달라고 하면 밥상을 엎어버리고 이불 개라고 하면 물 젖은 발로 이불을 질겅질겅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꽉 잡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도 아니었다. 그것이 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다. 누가 얘기했다고? 노무현이 얘기했다고요. 뭐 어려서 그랬다. 아이 헛소리하지 마세요. 83년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40 다 됐을 때입니다. 운동권 청년들이 만든 공해문제연구소에서 내 사무실 일부를 내주고 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나는 대뜸 이렇게 농담을 했다. 그래도 남자한테는 여자가 서너 명은 항상 있어야지. 한 명은 가정용, 또 한 명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뺑뺑이용, 그리고 또 한 명은 인생과 예술을 논하는 오솔길용.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순간 청년들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해버렸다. 요 정도는 돼야 한 대통령의 여성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김준혁 씨, 제가 여기 역사적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은 아내를 구타를 했고 지나가는 여성들한테 음담패설을 했고 오솔길용, 뺑뺑이용, 가정용 여자 3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그랬다더라라는 한 문장 한 단어로 썰로 대한민국을 일으킨 영웅 같은 박정희 대통령이 인격을 훼손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난도질한 거거든요. 후진 세력인데 그게 바로 586 운동권 세력입니다.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는데 밥숟가락 하나 얹은 거 없고요. 할 줄 아는 건 데모밖에 없고요. 대안 제시 없고요. 할 줄 아는 거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각종 성추문과 민주당이 괜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인간을 영혼으로, 인간을 존엄한 개인으로 보기보다도 민중 또는 인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성 안에서 보거든요. 개인의 윤리가 실종된 집단입니다.
멘탈리티가 이러니까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집단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회주의로 돌리려고 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천박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식으로 천박하고 조급하고 극단적이고 선동적이고 뭐만 하면은 대통령 탄핵시키자 그러고 이런 후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는 총선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세대를 만들어보자 거룩한 분노감을 갖고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고요. 투표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을 걸러내는 일이 선거이기도 합니다. 난 번식 기능을 잃었어. It's over.